네, 안녕하세요. 2000년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영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LNF가 강세를 띄웠습니다. 사실 최근에 움직임이 예사롭진 않았었는데, 올해 마지막 장에 이제 20만원 고지를 뚫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점에 13만원 정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잘 끝냈는데 왜 올랐는지 제가 기존에 뭐 내기했던 내용들도 좀 많지만 좀 짧게 요약 버전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휴 때 또 시간이 되면 또 더 이제 롱텀으로 좀 터질 것들을 말씀드려보고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려보면 타 양극재 소재 대비해서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좀 주가가 애매할 수 있는 게 지금 모멘텀들이 나올 게 지금 딱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좀 더 온전히 집중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사실 되게 안 좋을 것으로 사상 최악의 시기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단기적인 시황을 제가 뭐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살아있는 게 LNF를 꼽았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게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작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럼 한번 좀 보면은 사실 이게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워낙 이제 4분기 때 나와야 될 것들이 안 나왔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부진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알고서 공매도 잔고도 좀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들이 1분기에 나올 것들 이런 것들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좀 꼽아 보면 코스피 이전 이게 패시브 수급도 올 것이고 공매도 감소의 효과도 있을 거고 자금 조달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단은 주가가 안정이 될 것이고 이제 자금 수혈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게 제가 주담이랑 통화했을 때도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서류를 좀 보완해 달라라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나올 걸로 예상했었습니다, 결과가.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어저께 통화했었을 때, 어쨌든 늦어도 1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될 것이다. 근데, 저 이번 주에 나와요? 계속 물어보니까, 약간 좀, 정확하게 공시 내용이지만, 공시 내용이어서 말해주지는 못하겠지만, 뉘앙스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뉘앙스가. 그 이유가, 어느 정도 거래소에서 뭔가, 좀 더 서류를 보충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다시 보내긴 했다. 근데 뭐 그게 최종인지는 모른다. 이게 그 뉘앙스가 아직 최종적으로 완결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만약에 더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면 없으면 얘네들이 종결 짓겠지만 뭐 그 단계까지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저희 쪽 IR에서도 확신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오늘 안 나왔지만 아쉽게도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사실 오늘 주가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1월 초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처럼 코스피 이전 이슈가 어쨌든 뭐 선반영이든 뭐 단순히 거래 뭐 이전하는 거는 크게 뭐 영향이 모멘텀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없다 한들 어쨌든 주목을 끌기에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됩니다. 포스코 DX도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이것도 저는 이번은 이게 사실 좀 저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올해 이거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나왔어요. 결국에 참 반팔 공식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고 이게 뭐 근데 어쨌든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어쨌든 이미 지금 올해는 끝났고 제가 뭐 여기 탓해서 뭐 합니까? LG, SK 기존 거래선 수주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1월에 빨리 나올 것입니다. 노스포일트 수주도 사실 다 지금 뭐 규모도 다 나왔던 언론에 한번 나왔던 만큼 대부분 최종 조율에 거의 다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1, 2, 3월 달에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1, 2월에 나와야죠. 1월에 나오겠죠. 거기다가 가장 큰 파급력이 예상이 되는 레드우드 JB 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진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원래 사실 LNF가 잘 나가다가 꼬인 게 레드우드랑 미국 진출이 못 되면서 이렇게 꼬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게 3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레드우드하고 LNF하고 어느 업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깜짝 놀랄 만한 JV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대하는 업체들은 있지만 이거는 좀 너무 근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놀랄 것이라고 그런 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파나소닉과 레드우드가 어느 정도 그 거래 레드우드 2공장에서 파나소닉 2공장 거가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납품 연쇄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늦어도 2, 3월 정도 이제 그때 우리 12월에 뭐 한탕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게 기술위원회가 개최가 됐었는데 늦어도 2월에는 2월 3월에는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일 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허가가 나와야 되지만 이런 코스피 이전할 때 좀 더 회사에서 압축적으로 붐업을 할 때 가장 많은 좋은 재료가 다른 것들은 수주는 이런 것들은 뭐 조절을 못하지만 시기를 이런 것들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테슬라라는 지금 이제 제가 테슬라를 워낙 좋아하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뭐 작년에 뭐 테슬라 망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뭐 다른 OEM들이 훨씬 더 잘 될 것이고 테슬라는 점유율을 뺏길 것이 당연히 뺏기겠죠. 지금 점유율이 거의 뭐 미국에서는 뭐 8, 90% 차지하고 있는데 8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뺏기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모수가 이렇게 분모가 이 분자가 워낙 분모는 한정되어 있고 분자가 이제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애들이 오르면 당연히 점유율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납품을 해도 당연히 이 80%의 비중대로 납품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주는 거니까 당연히 줄겠죠. 나중에 뭐 50%까지도 40%까지도 줄겠죠. 근데 차에서 40%가 사실 비중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GM 포드가 더 부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도 1년 넘었고 최근에 유튜브가 사실 너무나 2차전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저도 좀 이게 뭐 내가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나 막 저도 막 뜨내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어쨌든 뭐 이거는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1위 전기차 OEM을 갖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다 줄이고 있지만 테슬라는 더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OEM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일 것이다. 특히나 미국에서 파나소닉이 미국의 성장성이 가장 뛰어난데 미국 거는 거의 대부분 다 파나소닉이 하고 있죠. 근데 CATL도 스탠다드 라인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LG 밸류 체인으로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더 LNF는 직납도 하고 있고 LG 엔솔 밸류 체인으로서 양극재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사실 LG 계약이 이게 가장 큰 계약이에요. 얘네들한테는 거의 50% 이상 차지하는 계약이고 뭐 30% 2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LG에서 차진 비용이 50%나 차지할 정도로 이 규모가 클 겁니다. 그게 다 테슬라에 납품하는 물량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IRA가 나오고 나서 뭐랄까요, 좀 더 미국의 물량들이 더 나갈 것이기 때문에 더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전 사실 지금 규모보다는 일단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짧게 그 뭐 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당장 나올 것들이 1월, 2월 내에 될 것이다. 레드우드는 뭐 아무리 늦어도 3월 달에는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1년에 압축돼 있는 이런 양극재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에코프레임을 들고 있지만 얘네들은 44조 그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PR이 사실 좀 높은 상황이어서 사실 저도 비중을 더 많이 태우고 있는 거는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도 줄어들면 안 됩니다. 잘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올라가거나. 그래서 NF가 좀 더 지금 단기적으로는 1, 2월에는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둘 다 1월 실적은 또 망할 겁니다. 4분기 실적은. 아무튼 사실 NNF의 히스토리를 뭐 짧게 말씀드리면 공매도 잔고가 확실히 줄고 있다. 얘네들은 줄고 있지 않다. 24년 PR 이제 당장 내일 모레면 24년이에요. PR이 15배? 야, 이거는 뭐 다른 애들은 다 30배, 40배 이렇게 가는데 혼자만 저평가된다. 그 이유가 실적이 개판 났었어요. 사실은 완전히 너무나 혼자만 못 알았어요. 그 이유는 요약하자면 리튬 투자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영향을 온전히 몸으로 맞은 탓이다. 실적이 최악에 부진 상황이었다. 완전히 뭐 적자까지 갈 상황이었잖아요. 뭐 30억 나왔잖아요. 3분기 때인가. 이거 리튬 투자를 완전히 너무 고점에 완전히 더 오를 줄 알고 샀다가 기본 펀드 원래 사실 작년만 보더라도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였었어요. 물론 얘네들이 아무리 돈도 없고 하지만 수직 계열화가 안 돼 있긴 하지만 뭐 뒤에도 말씀 짧게 드리겠지만 이것들이 가장 사실 투기가 실패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실적이 깨지면 답이 숫자가 안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이런 그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6개월 선반영이라고 하면 내년 6월쯤입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내년 6월 정도의 실적에는 어느 정도 다 털고 본 궤도에 올랐을 때가 2분기 3분기 때일 거예요. 그런 거는 완전히 똑같이 다 동일선상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가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비중을 높여놓은 상태고 이거 결국 리튬 투자 실패가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이제 NF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실적이 이렇게 혼자만 떨어지는데 어떻게 좋은 주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직 계열화에서 소외되었던 부분은 이제 말끔히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은 더 잘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에코프로비엠은 그룹으로 해서 가져가는 거고 LNF는 돈 없는 데니까 LS랑 해서 가져갔던 부분인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리튬부터 전구체까지 어느 정도 다른 기업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한들 얘네들은 순수 FEOC 때문에 한국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빠지고 이런 순수 한국 자본에 더해서 이런 것들이 수직 계열화 문제는 문제 없어졌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미국 진출인데 이런 부분은 레드우드랑 잘 되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잘 된다고 주담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시간 문제다. 다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좀 뭐 요즘에 2차전지 유튜브 채널들이 너무나 많고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자기 자산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한번 좀 짧게 오늘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또 한 번 더 기간이 되면은 남겨볼 테고 어쨌든 올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마지막에 장 잘 끝나서 좀 행복한 시간 가족들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